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3단원 변화와 다양성 중 첫 번째 시간으로 화학 반응과 산화하는 반응을 시작해보자. 먼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는 광합성과 호흡이 있고, 그리고 화성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화학 반응들이 인류의 시작과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인류 발전의 화학이 큰 영향을 주리라 본다. 그래서 인류 발전의 화학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 라는 의미가 담긴 단원이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자, 그렇다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중 광합성과 호흡부터 공부해보자. 광합성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포도당과 같은 화학 물질에다가 저장하게 되는 과정으로서 에너지 전환 과정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 세포만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인 엽록체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었다. 자, 그럼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기로 하자. 광합성은 식물 세포가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받아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인데,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완성을 해본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고 C6개, H12개, O6개가 포도당의 화학식이다. 그리고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겠지. 자, 이 반응에서 반응 계수를 맞출 때는 기억을 좀 해줘. 포도당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 앞에 6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H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12개가 되고, 탄소는 6개가 되며, O는 18개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진다.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의 역반응이 바로 호흡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고 넘어가기로 하자. 광합성에 이어 호흡에 대해 살펴본다면, 호흡의 에너지 전환은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일부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체온 유지에 사용되고 밖으로 방출된다. 자, 그리고 이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 소기관 중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호흡의 반응식은 광합성의 역반응이라고 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데, 이때 반응 계수는 역시나 포도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질 앞에 6을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과정이었다면,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자, 이 광합성과 호흡을 생명체 출현과 연결을 지어보자. 먼저 원시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 남세균이 출현을 하게 되고, 남세균이 광합성을 함으로써 지구 대기의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대기 중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다 보니 이 산소를 이용해서 산소 호흡하는 생물이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 이 산소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고,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다 보니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까지 생물들은 모두 물속에서 살았다. 그러다 산소의 농도 증가로 오존층이 형성되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줘서 생물들이 육지로 진화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된다.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중 두 번째, 화석연료의 연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화석연료라 함은 지질시대 생물, 즉 고사리와 같은 고생물이 땅속에 묻혀 생성된 것으로서, 화석연료의 대표는 석유나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가 있다. 이런 화석연료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이다. 탄소와 산소가 아니라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이다. 자, 그러하다 보니 화석연료가 연소하게 되면
화석연료의 주성분이 탄소와 수소이다 보니 연소란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고, 탄소가 산소하고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수소가 산소하고 반응하게 되면 물이 생성되어서 화석연료가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게 된다. 이때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이용해서 우리는 교통이나 산업 발전에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나 화석연료가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불러오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현재 다른 에너지,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중 세 번째, 철의 재련에 대해서 알아보자. 철의 재련이라 하면 우리가 현재 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철을 얻기 위해서는 광산에서 일단 철광석을 먼저 캐와. 근데 그 철광석은 순수철 상태가 아니라 산화철 상태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한다. 인류가 철을 재련하기 시작하면서 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도구와 무기를 생산하면서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아직까지도 철기 시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철은 오늘날에도 산업 전반과 각종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의 공통점은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었다.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었고,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이란다. 그래서 지금부터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산화라 하면 말 그대로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으로서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 하고, 반면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한다. 이때 산화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거나, 또는 산화 반응 따로 일어나고 환원 반응이 따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주의할 사항 중 하나는 산화제라는 말이 있고 환원제라는 말이 또 있다. 산화환원제를 이해하기 위해 소화제를 예를 들어보자. 소화제라 하면 자기가 소화되는 물질이 아니라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애를 소화제라고 하잖아. 맞지? 표백제 마찬가지다. 표백제라 하면 자신이 표백되는 게 아니라 청바지라든지 다른 옷을 표백시킬 수 있는 애를 표백제라 하잖아. 그러하듯이 산화제도 자기가 산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애를 산화제라고 한다는 거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려면 자신은 환원을 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물질이 산화가 된다. 그래서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을 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하고,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가 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애를 환원제라고 한다. 자, 이때 미리 정리를 하고 들어간다면 산화 반응이란 산소를 얻는 반응이라 했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라고 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면 산화는 수소하고 전자를 잃는 반응도 산화라고 한다. 환원은 수소하고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 한다. 자, 표에서 산소만 따로 잡은 이유가 산소를 기준으로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 산소를 얻는 반응이 산화인 반면 수소하고 전자는 잃는 반응이 산화가 된다. 산화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구리의 색을 정리하고 본 내용에 들어가기로 하자. 구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금속이다. 금속들은 대부분 은백색 광택을 갖고 있다. 은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속들은 은백색 광택이다. 금속 중에 은백색 광택을 갖고 있지 않은 대표가 금과 구리가 있다.
구리는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금은 노란색을 띠고 있지, 그지? 됐나? 그래서 금속 구리는 붉은색이고 이 붉은색의 구리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를 만들게 되면 산화구리의 색깔은 금은색이다. 구리가 타면 산화구리가 되고 타서 금은색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구리이온 Cu2+의 색깔은 푸른색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봐온 CuSO4 황산구리 수용액이 푸른색인 이유가 구리이온에 의해서 푸른색을 띠게 된다. 그리고 구리의 불꽃색은 청록색이었지, 그지? 참고해 주시고. 자, 본격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에 들어갈 거고 구리 갖고 시작을 해보자. 자, 구리판을 가열을 할 건데 알코올 램프가 이렇게 있으면 겉불꽃이 있고 속에는 속불꽃이 있잖아요, 그치? 이때 겉불꽃은 공기와 접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하게 되고 여기에 붉은색 구리를 집어넣게 되면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를 생성하게 된다. 이때 반응 개수를 맞추는 것은 화학 반응식에서 기본이다. 반응 개수를 맞춰주시고 겉불꽃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붉은색의 구리가 금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화구리의 색깔이 금은색이라고 얘기했었다. 자, 이번에는 이 산화구리, 금은색의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넣어보자는 거지. 속불꽃은 겉불꽃에 비해서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 알코올이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 반응식을 위에 적어본다면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알코올이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결합하려는 성질이 강해서 산화구리의 산소를 뺏어가서 자신은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화구리는 산소를 뺏기고 구리가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이때 앞에서 배운 산화환원을 정리해보면 산화구리는 구리로 갔지. 산소를 뺏겼지. 그러면 산화구리가 환원이 된 거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어 산화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산화제는 누가 되는지 찾아보자.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산화제를 적으세요 하면 CuO를 적어야 되고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야 하므로 산화가 일어난 일산화탄소를 환원제에 적어야 한다. 돌아와서 속불꽃에 검은색의 산화구리를 넣게 되면 다시 붉은색의 구리가 생성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